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벌써 3거래일째 연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IT 버블로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견조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 바로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 전망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송흥익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익입니다. 네, 연구위원께서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리포트를 하나 내놓으셨는데 나스닥이 주도하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라는 내용이었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 달여가 지금 지난 시점에서 나스닥의 지금 흐름을 두고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화 연결 부탁을 드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버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떠십니까? 한 달 전 말씀에도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리포트에서 밝혀주셨는데 지금 보셔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스닥 지수가 5,218포인트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 나스닥 지수의 PER은 한 22.5배 수준입니다. 지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PER이 한 27배였고요. 그리고 1999년 나스닥 버블 당시 PER이 65배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22배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정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서 상당히 버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수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확인해보죠. 2000년 3월이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주도하는 섹터가 IT 쪽이었고요. 당시 고점에서의 PE 밸류에이션이 PR이 52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거든요. 현재 나스닥을 주도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헬스케어 쪽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나스닥에서의 핵심은 헬스케어 섹터가 되고요. 현재 헬스케어 주식은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한 19.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지가 않죠. 과거 나스닥 IT 버블이 있을 때 나스닥 IT 섹터가 한 52배 수준이었는데 현재 19배,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 그러면 사실 큰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결국 IT 버블 때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현재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업종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나스닥이 주도하는 시대의 큰 흐름은 바이오다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도하고 있는 어떤 배경이랄까요? 지금 시대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에서 핵심 지수는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에서 핵심은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나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8.6% 그리고 규모로는 한 1.5조 달러 환화로 한국 돈으로 한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제약 바이오의 시총만 1,600조 원이 넘는 거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더 큰 거죠. 특히 올해 이제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 비중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이 속해 있는 IT 하드웨어 업종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가총액 비중이 1위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이 시가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1위로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흐름들이 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네네 맞습니다. 미국 바이오 구성 종목들이 대략 500종목이 넘는데요.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은 한 14% 정도, 영업이익은 한 45% 정도 증가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1위 업종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시가총액이 대략 한국 돈으로 200조 가까이 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올해 매출액이 한 301억 불, 영업이익이 한 210억 불로 영업이익률이 한 7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거의 20조가 넘는 돈을 버는 거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2등 기업이 암제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매출액이 한 211억 불, 영업이익이 95억 불이니까 영업이익이 대략 10조 원이 넘는, 즉 돈을 이미 벌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그 돈을 말하자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당분 계속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 리포트해 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한국 역시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수익률이 잘 났던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요. 2015년 6월 현재 5.7% 수준에 와 있는데 물론 나스닥의 아까 제약 바이오 7, 8% 이상 되는 비중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 시가총액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를 보면 결국 미국이 어떤 그 세상의 경제 질서를 만들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질서에 순응해서 성장해왔던 게 한국의 경제 성장의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시가총액이 1,600조 원으로 지금 시장을 새로 만들고 있는 거고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 바이오 제약 업체들도 기회의 영역이 이제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업체들이 이익이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엄청난 반도체 회사처럼 설비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인즉슨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들은 또 R&D 투자를 하고 좋은 기업을 M&A하고 훌륭한 이제 기술 사온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미국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두 번째 이제 측면에서는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사실 엔화 약세, 유로의 약세 때문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IT, 자동차, 철강, 조선 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주력 산업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성장 산업인 제약 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보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항상 이 제약 바이오 투자를 안 하실 분들은 지금 많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자, 나스닥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투자해도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대답을 주실 것인지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흐름이 결국 미국 나스닥 바이오 주식의 상승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1,600조 원이면.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장, 특히 전 세계 증시가 꺾이기 전까지 가장 대장주가 미국 나스닥 바이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나스닥 바이오 주식 ETF나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는 가장 유명하다. 이게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어떠냐라고 보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사실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한미약품 같은 일부 종목들이 기술 수출이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은 사실상 이제 옥석 가리기 작업에 현재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분명히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은 혹은 이미 했거나 혹은 임박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그리고 현명한 투자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선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희 귀담아 듣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의 방향성 진단해 보면서요. 또 우리 시장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들어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송흥익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